유진은 창문을 통해 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집, 그리고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다. 그녀는 아침마다 부모님과 함께 학교에 가는 길에 많은 아이들을 지나쳤지만 그들과 대화할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들은 모두 친근해 보였지만 유진은 자신이 그들의 세계에 속할 수 없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자신이 어디에 있어야 할지, 누구와 함께 있어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다. 새로운 도시에 이사 온 지 몇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할 수 없었다.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이 서로 웃으며 대화하고 있었고 그들은 서로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들 속에 끼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지나치는 사람에 불과했다. 매일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오면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유진은 혼자 시간을 보내야 했다. 부모님은 바쁘게 일하고 있었고 집에 오면 늦은 시간이었다. 어느 날 유진은 길을 걷다가 골목에서 우연 한 마리 개를 발견했다. 그것은 독일 셰퍼드였다. 그 개는 유진을 보고 뭔가를 느낀 듯 고개를 갸우뚱했다. 개는 사람들에게 친근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 눈빛에는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 유진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그 개의 눈에서 느껴지는 감정이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것 같았다. 유진은 그 개와 시선을 마주쳤고 그 순간 무언가 깊은 연결감을 느꼈다. 유진은 이 개가 그저 길거리에서 살아가는 개가 아니라 자신처럼 무엇인가 잃어버린 존재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 유진은 매일 그 길을 지나가며 그 개와 몇 마디 나누었다. 개는 유진이 지나갈 때마다 그곳에 있었고 유진은 자신도 모르게 그 개에게 끌리게 되었다. 어느 날 유진은 그 개가 다가와서 머리 위로 손을 올리며 다가왔다. 그 개는 유진에게 꼬리를 흔들며 다가와 마치 너도 나처럼 혼자냐? 라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순간 유진은 자신의 외로움을 그 개와 공유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조금 편해졌다. 너도 나처럼 외롭니? 유진은 속으로 속삭였다. 그날부터 유진은 매일 그 개와 만나며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 개는 유진에게 너무 친근하게 다가왔고 유진도 그 개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 개가 바로 유진이 그동안 기다리던 친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개는 길거리에서 살아가던 개였다. 그 개를 집으로 데려갈 수는 없었다. 유진은 계속해서 그 개를 만날 수는 있었지만 그 개가 더 이상 그녀의 곁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매일 그 개를 만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어느 날 그 개가 유진을 따라 집 근처까지 왔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개를 집에 데려가기로 했다. 그때 그녀의 마음속에서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났다. 그 개는 단순히 외로운 아이의 친구가 아니라 그녀가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유진은 그 개와 함께 있을 때마다 무언가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날 이후 유진은 매일 그 개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점차 그 개에게 감정을 쌓아갔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그 개와 함께하는 순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개는 이제 유진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다. 유진은 매일같이 개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개의 털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녀에게 있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개의 목에 낡은 가죽 목걸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더 가까이 살펴보니 금속으로 된 작은 명찰이 목걸이에 매달려 있었다. 혹시 주인이 있는 걸까? 유진은 조심스럽게 명찰을 뒤집어 보았다. 거기에는 흐릿하게 새겨진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 개가 길을 잃어버린 걸까? 아니면 버려진 걸까? 그녀는 갈등했다. 집에 돌아온 유진은 침대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이 개가 나처럼 버려진 존재라면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하지만 주인이 있다면 돌려줘야 하는 걸까?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다음 날 유진은 학교를 마치고 곧장 개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조용히 개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는 친구야. 하지만 혹시 너도 집이 있는 거라면 너도 돌아가야 하는 거 아닐까? 그 개는 유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녀의 손을 핥았다. 마치 내가 가야 한다면 네가 정해줘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유진은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내 명찰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그녀의 손가락은 떨렸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중년의 남성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저 혹시 독일 셰퍼드를 잃어버리지 않으셨나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전화기 너머에서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뭐라고요? 제 개를 찾았다고요? 제발 어디예요?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유진은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개가 다시 주인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녀는 개를 내려다보았다. 개는 유진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다. 우리 이제 이별해야 하는 걸까? 그 순간 개가 조용히 그녀의 손을 핥으며 작은 소리로 낑낑거렸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다. 유진은 눈물을 삼키며 속삭였다. 조금만 더 함께 있자.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별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유진은 개의 주인과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로 향했다.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기대가 엇갈렸다. 개는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감정을 주었기에 이별이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동시에 개의 진짜 주인을 찾아주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속한 장소는 근처 공원이었다. 유진은 손에 쥔 리드줄을 꽉 잡고 공원으로 걸어갔다. 그곳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였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사람들이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유진은 시선을 고정한 채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중년의 남자였고 손에는 녹슬어 보이는 오래된 자전거가 있었다. 그 남자는 긴장된 듯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혹시 유진 씨인가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저는 유진이에요. 그 남자는 유진에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정말 고마워요. 이 개는 제가 10년 전 길에서 만난 개예요. 그때 너무 아프고 지쳐있던 상태였죠. 하지만 저와 함께 살면서 점점 건강을 되찾았어요. 유진은 잠시 남자의 말을 들으며 개를 바라보았다. 개는 주인을 보고 반갑게 꼬리를 흔들며 뛰어갔다. 남자는 개의 이름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다. 이름은 한별이에요. 저는 이 아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죠? 유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개의 목걸이에 붙어있던 명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명찰에는 남자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사실 이 아이는 길을 잃고 떠도는 것을 봤었어요. 저는 그때 이 아이가 정말 아프고 힘들어 보였어요. 그래서 같이 지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후로 명찰을 잃어버려서 그 아이의 주인을 찾고 싶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눈빛에 진심이 담겨 있었다. 저도 정말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떠난 걸 알게 된 순간 무척이나 슬펐죠. 정말 고맙습니다. 유진은 마음이 복잡했다. 한별은 여전히 그녀에게 위안을 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의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다. 당신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이 아이와 함께 지내며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이 아이는 단순히 개가 아니에요. 제 친구였고 또 제 가족 같았어요. 그 남자는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말했다. 그 아이는 분명히 유진 씨에게도 특별한 존재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더 좋은 선택일지도 모르겠군요. 유진은 슬픔을 삼키며 한별에게 마지막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작은 손을 내밀어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한별아, 이제 너는 네 주인에게 돌아가야 해. 너와 함께한 시간들은 정말 소중했어. 한별은 유진의 손을 핥으며 작은 소리로 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고마워라고 말하는 듯했다.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손을 내리쳤다. 이제 이 아이는 그녀와 함께하지 않겠지만 그녀는 그 아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다. 그리고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유진은 한별과의 이별을 마친 후 한동안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눈앞에서 한별이 주인과 함께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실감했다. 한별은 그녀에게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가 되어준 존재였다.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힘들었던 그녀의 삶의 작은 빛과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 아이는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갔다. 유진은 머리를 숙인 채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때 그녀는 무엇인가가 바뀌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홀로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한별과의 인연은 끝났지만 그 아이는 그녀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었다.
그것은 바로 삶에 있어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 것이다. 유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걸음씩 걸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아직도 살아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다. 한별과의 이별은 아픔을 동반했지만 그것을 극복해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신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했다. 그녀는 오래도록 꿈꿔왔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언제나 마음속에 그려왔던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그녀는 그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히 알지 못했었다. 한별과의 만남을 통해 유진은 이제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었다. 바로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진정한 답을 찾는 것이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유진은 바로 작업실에 들어갔다. 오래된 캔버스와 물감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녀는 마음을 정리하며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그리는 것은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을 모두 덮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표현한 그림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려본 적 없는 색깔들을 사용했다. 밝고 따뜻한 색들, 사람들의 삶을 그리는 듯한 섬세한 터치들. 그림을 그리면서 유진은 자신이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그려온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며칠 후, 유진은 다시 그 공원에 갔다. 그곳에서 한별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눈 그 순간을 떠올리며 그녀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다. 유진 씨, 잘 지내셨어요? 그 남자는 부드럽게 물었다. 유진은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저는 한별의 주인이에요. 사실 그 아이는 제가 지난 몇 년간 데리고 다녔어요. 그런데 한별이가 저를 떠나면서 말이죠. 요즘 제가 정말 힘들어서. 유진은 그 남자의 말에 귀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그 아이는 정말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결국 돌아가서 다시 행복해졌다고 믿어요.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은 저에게도 매우 중요한 순간들이었어요. 유진은 그렇게 말했다. 그렇다면 저는 다시 한번 그 아이를 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온다면 그때가 정말로 기쁠 거예요.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유진은 그 말을 들으면서 비로소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한별과의 이별은 그 아이가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의 삶도 새로운 길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제 그녀는 그 아이가 가르쳐준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었다. 유진은 그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 아이는 이제 충분히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 삶을 살아갈 거예요. 남자는 유진의 말을 듣고 미소 지으며 물러났다. 그때 유진은 그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그녀는 이제 스스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한별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남긴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말이다. 유진은 그날 공원에서 만난 남자와 대화를 나눈 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림을 그리며 점점 더 많은 것들을 깨닫고 있었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은 이제 그녀의 작품에 스며들었고 그것은 점점 더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업실 벽에는 그동안 그린 그림들이 가득했다. 각기 다른 색과 감정이 묘사된 작품들이 그녀의 성장과 변화를 증명하는 듯 보였다. 그날 밤, 유진은 잠들기 전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며 보냈는지 깨달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과거에 얽매여 있었던 것 같았다. 그러나 이제 그녀는 그럴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다시 시작해야 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한 도전에서 출발해야 했다. 그녀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나아가기 시작했다. 유진은 자신이 그려온 작품들을 전시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있어 중요한 결정이었다. 작품을 세상에 공개하고 그 안에 담긴 진심을 사람들과 나누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유진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다. 그동안 겪은 아픔이 그녀를 강하게 만들었고 이제 그 힘을 발휘할 차례였다.
그녀는 지역의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첫 번째 전시회였기에 유진은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전시회를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을 믿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있었지만 그 불안감을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전시회가 열리던 날, 유진은 작업실에서 준비한 작품들을 갤러리에 운반했다. 갤러리의 벽에 자신의 작품이 걸리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미묘한 떨림이 일었다. 그녀는 작품을 하나하나 걸어보며 그것들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새겼다. 각 작품에는 유진이 겪은 고통과 성장, 그리고 한별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다. 그 아이는 그녀의 작품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다. 전시회 개막 시간이 다가오자 유진은 긴장감을 느끼며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과거의 아픔과 상처는 그녀의 예술을 통해 승화되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그 진심을 전할 차례였다. 전시회가 시작되자 갤러리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처음엔 몇 명의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작품들을 감상했지만 점차 갤러리 안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유진은 그들을 지켜보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혔다. 사람들은 유진의 작품을 하나씩 살펴보며 그녀가 그려낸 감정의 깊이를 느끼는 듯 보였다. 그러던 중 한 남자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는 잘 차려입은 정장에 스마트한 외모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의 눈빛은 무척이나 진지해 보였고 유진은 조금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유진 씨, 맞나요? 그 남자는 부드럽게 말했다. 네, 맞아요. 유진은 약간의 놀람을 감추며 대답했다. 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예술 관련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의 작품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유진은 조금 당황했지만 그의 말에 관심을 기울였다. 사실 저는 대기업의 예술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품을 보고 정말 이건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안요? 유진은 그의 말에 호기심을 느끼며 물었다. 김준호는 잠시 생각을 정리하듯 고개를 숙였다. 그 후 다시 고개를 들며 말했다. 당신의 작품을 대기업의 전시회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 전시회를 통해 당신의 작품을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작품이 상업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이런 제안은 그녀가 꿈꾸어왔던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금세 마음을 가다듬고 김준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제안은 정말 큰 기회이지만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아요. 제 작품을 너무 빠르게 상업화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됩니다. 김준호는 유진의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다. 그러다 천천히 말을 이었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십니다. 저는 제 그림에 담긴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이 제 작품의 진정성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김준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유진의 결단을 존중하기로 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방향으로 진행하죠. 다만 제가 보기에 그 감정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진은 김준호의 조언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예술적 신념을 지키고자 했다. 전시회 준비는 점차 가속화되었고 유진은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다. 이제 그녀는 그 어떤 두려움도 극복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줘야 했다. 한 달 후 전시회 날이 다가왔다. 유진은 마침내 그동안 준비한 작품들을 모두 갤러리 벽에 걸어놓았다. 작품 하나하나가 그녀의 감정을 담고 있었고 그녀는 그것들이 세상에 나올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시회 당일 갤러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유진은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한 걸음씩 사람들과 소통하기 시작했다. 전시회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유진의 작품은 감동적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유진은 처음엔 긴장했지만 점차 그 분위기에 익숙해져 갔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보며 그동안 겪어온 고통과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었다. 그날 밤 유진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작업실로 돌아왔다. 전시회는 성공적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칭찬했지만 그 칭찬이 단순한 감탄을 넘어서 그녀가 그린 그림 속의 감정까지 제대로 전달되었다는 확신을 주었다. 하지만 유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유진은 계속해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다. 그녀의 예술은 과연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까? 아니면 점차 타협하면서 변화하게 될까? 그리고 그날 유진에게 또 다른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날 밤 유진이 작업실로 돌아가 준비한 작품을 다시 살펴보던 중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전화기를 든 유진은 그 번호를 보고 잠시 망설였다. 그것은 김준호의 번호였다. 그녀는 첫 전시회에서 받은 칭찬의 여운 속에서 그동안 쌓였던 의문을 풀어보고 싶었지만 동시에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려운 마음도 있었다. 여보세요? 유진이 전화를 받았다. 유진 씨, 오늘 전시회 잘 끝났나요? 김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그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모습이 느껴졌다. 네,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칭찬을 그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제 작품을 그저 상품처럼 소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나 하는 불안감이 들어요. 유진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오늘 받은 칭찬들이 진심인지 아니면 상업적인 이유로 내린 평인지 알 수 없었다. 유진 씨,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술은 늘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으면 그 자체로 성공적인 거예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그들이 감동을 느꼈는지 아닌지, 그 감동이 진짜였는지 아닌지죠. 김준호의 말을 들으면서 유진은 마음이 조금 진정되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불확실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들의 표정 속에서 진심을 읽어내지 못했다. 어쩌면 자신이 작품을 통해 전하려는 메시지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유진은 물었다. 제 작품을 상업화하지 않고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김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유진 씨, 예술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힘을 느끼고 그것을 보고 싶어 하죠. 전시회에서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히 미술 작품에 대한 감상뿐만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이야기까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에요. 유진은 김준호의 말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예술은 단지 그림이나 조각만이 아니라 그 작품을 창조한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것. 그 이야기가 얼마나 진실되고 진정성 있는지,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깊이 다가갈 수 있는지가 중요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유진은 말하며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음속에서 어떤 결단을 내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 하루 동안 그녀는 예술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 상업적 성공이란 무엇인가? Продолжайте, если у вас есть еще текст для воспроизведения. 그 아이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확신했다. 그녀의 예술은 사람들의 내면을 건드리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 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진은 여전히 자신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아이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 아이의 기억이 나에게 무엇을 남겼을까? 유진은 다시 그림을 보며 그 아이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미소 속에서 유진은 희망을 발견했다. 그 아이는 그녀에게 무언가를 남기고 떠났고 그 메시지는 이제 유진의 손을 통해 세상에 전해져야 했다. 그날 밤 유진은 그 아이의 얼굴을 그리며 한 가지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들기를 원했다. 예술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힘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예술의 본질이었다. 유진은 더 이상 상업적인 성공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품을 통해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그들이 가진 아픔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길을 가기로 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그녀는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작업실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그 아이의 얼굴을 그릴 때 단순히 그 아이의 외적인 모습만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느꼈던 감정, 그 아이가 바라던 세상의 모습까지 담아내려고 했다. 그 아이는 이미 그녀의 작품 속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고, 유진은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까지 그림을 그리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 유진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확신하고 있었다. 상업적 성공을 넘어 사람들의 내면에 감동을 주는 예술을 만들기로 한 그 결심은 그녀의 작품을 한 단계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예술로 변화시켰다. 그녀는 그림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에 진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그리고 그날 유진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다. 유진은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는 그녀가 알고 있던 것이었다. 바로 그녀가 전시회를 통해 알게 된 미술관의 큐레이터였다. 그녀의 작품을 보며 감동을 받았던 그 사람. 이제 그 사람과의 대화가 유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안녕하세요, 유진 씨. 저는 미술관 큐레이터입니다. 혹시 지금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큐레이터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그 속에 담긴 확신이 느껴졌다. 유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저희 미술관에서 유진 씨의 작품을 특별 전시회로 선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진 씨의 작품을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이 기회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은 것이었기에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뒤엉켰다. 기쁨, 놀라움, 그리고 약간의 불안감까지. 전시회는 유진에게 더 큰 기회를 의미했지만 그만큼 그녀의 작품에 대한 기대와 압박도 커진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요? 저희 작품을요? 유진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서도 그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회가 아니라 그녀의 예술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네, 유진 씨. 저희는 이제 유진 씨의 작품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예술, 그 이상의 예술을 보여주길 원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메시지가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유진은 고요히 숨을 쉬며 생각을 정리했다. 이 순간이 바로 그녀가 그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작품이 단순히 상업적인 성공을 넘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는 기회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녀는 여전히 그 아이의 얼굴을 그리며 그녀의 예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을 했다. 그 아이의 미소는 이제 유진의 예술을 정의하고 있었고 그 아이의 기억은 유진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다. 알겠습니다. 저에게는 이 기회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전시회를 통해 저의 작품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네요. 유진은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전시회는 단순히 제 작품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그 작품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큐레이터는 잠시 침묵을 지켰다. 유진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맞습니다. 예술은 그 자체로도 아름답지만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더 중요하죠. 저희 미술관도 그런 점에서 유진 씨의 작품에 대해 정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전시회 날짜는 다가오고 있으니 준비를 잘 해주세요. 그리고 전시회 후에 더 큰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유진은 그 말을 듣고 한층 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에 그치지 않으리라 결심했다. 그녀의 작품은 단순히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그들이 내면을 되돌아보게 만들기 위한 것이어야 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데 있어 유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작품을 지지해주고 그녀의 예술을 사랑해주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유진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큐레이터는 유진의 목소리에서 그 확신을 느꼈다. 우리는 유진 씨의 작품을 세상에 더 많이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통화가 끝난 후 유진은 잠시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손끝에서 그려지는 그림은 이제 단순한 예술의 영역을 넘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다. 그 아이의 미소, 그 아이가 남긴 기억, 그리고 그 아이의 메시지가 이제 그녀의 작품을 통해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은 결코 쉽게 이 길을 걸어온 것이 아니었다. 많은 날과 밤을 걸쳐 그림 속에 담긴 감정들을 풀어내며 그녀는 그 아이의 기억과 대화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화가 세상에 전해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유진은 다시 한번 그 아이의 얼굴을 그리며 생각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아이는 정말로 자신에게 남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을까? 아니면 단순히 세상의 어둠 속에서 기억되지 않기를 원했을까? 유진은 그런 질문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작품을 마무리해 갔다. 그녀의 예술이 결국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달할지 그 답은 이제 그들이 찾을 차례였다. 유진은 전시회를 준비하면서 점차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확립해 가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의 기억을, 그 아이가 남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며 작품을 다듬고 있었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그녀는 한 가지 확신을 가졌다. 그 아이는 더 이상 그림 속에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유진의 마음속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었고 그녀의 예술을 통해 세상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전시회 당일 미술관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진은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를 느꼈다. 벽에 걸린 그녀의 작품들 속에서 그 아이의 미소, 그 아이의 눈빛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 그 미소는 단지 그림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아이의 존재는 유진이 그린 그림을 통해 관람객들의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겼고 그들은 그 그림 속에서 무언가를 느끼고 있었다. 전시회가 시작되자 사람들이 하나둘씩 미술관 안으로 들어왔다. 유진은 차분하게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저 작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었고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일지 여부는 온전히 그들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 어느 순간 한 남자가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진지하고 유진의 작품을 바라보는 모습이 매우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유진의 그림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이 그림 속에서 저는 제 딸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비슷하네요. 저는 그 아이를 잃었어요. 하지만 이 작품을 보고 나서 마치 그 아이가 다시 제 곁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유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는 확신했다. 그녀의 작품이 단순히 미술 작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었다. 그 울림은 바로 그 아이의 기억, 그 아이가 유진에게 전달한 메시지였다. 저도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제 작품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메시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잠시 유진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그 아이를 보내주기로 했어요. 이 그림을 보고 나니 그 아이는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유진은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녀의 작품이 사람들에게 진정한 치유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 아이는 이제 단순히 유진의 기억 속에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살아 숨쉬고 있었다. 전시회가 끝날 무렵 유진은 미술관에서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작품에서 무언가를 느꼈다고 말했다. 어떤 이들은 그림을 보고 자신이 잃어버린 과거를 떠올렸고 어떤 이들은 그 그림을 통해 자신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유진은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자신이 정말로 예술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유진은 작업실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동안 그려온 그림들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 그 아이는 단지 하나의 그림 속 존재가 아니었다. 그 아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고 그들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존재였다. 유진은 이제 새로운 결심을 했다. 그녀는 앞으로도 그 아이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에게 치유와 희망을 주기 위해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미소를 담아낸 작품은 이제 그녀의 예술적 정체성이 되었다. 미술관의 전시회가 끝나고 유진은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 사람들은 그녀의 작품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녀의 예술이 단순히 시각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감정과 메시지를 전달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유진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아이의 미소를 기억하며 그 미소를 그림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그 아이의 이야기는 이제 그녀의 이야기였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널리 퍼뜨릴 책임이 그녀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 아이의 미소는 유진에게 단순한 과거의 기억이 아니었다. 그것은 미래로 나아가는 힘이었다. 그리고 유진은 그 힘을 믿으며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